책만 읽으면은 성적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고 하는데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네. 책 안 읽어도 보완해가지고 하면 돼. 책을 좋아하지 않은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들한테는 그런 소식을 듣는 게 희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독서의 관계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6학년 친구들, 5학년 친구들 한 네. 200명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저희 학교 애들한테. 네. 한 반에 한두 명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친구들이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고 독서의 관계가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제 학생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공부도 잘하면서 독서 과잉인 애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공부는 잘하는데 독서는 한 중간 정도 하는 애들이 있고, 공부는 잘하는데 독서는 이제 거의 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가 중간 정도 돼요. 그리고 독서 광인 애들 있고, 또 중간 정도 하는 애들 있고, 거의 이제 책을 안 읽는 아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정말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독서 광인 애들은 없어요. 아예 없고, 독서를 한 중간 정도 조금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이 정도로 나뉘어지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잘하면서 독서를 아예 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뭐 선생님 설명 듣고 아니면 문제집 엄마가 풀라고 하는 거 좀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메꿔가면서 공부를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독서 광인 아이들이 무조건 공부를 잘합니다도 아니고 최소한의 독서는 하고 있으면서 공부적인 부분도 우리가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6학년 친구들, 5학년 친구들, 네. 한 200명 친구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저희 학교 애들한테. 네. 이제 하루에 독서를 얼마나 하는지를 물어봤었어요. 이제 1시간 이상의 독서를 한다. 5, 6학년에서. 네. 이런 친구들은 한 반에 한두 명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 한두 명이고, 그 다음에 30분 이상 한다 네. 하는 친구들이 한 6명 정도 있어요. 갑자기 안도가 되는데. 나머지 하면 애들이, 되겠다. 네, 모든 나머지 애들이 30분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책을 하루에 30분도 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아예 안 읽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읽으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한 10분 뭐 이렇게 읽고 아침 독서 시간에 한다거나 이거지, 억지로 시간을 내 가지고 30분 이상 읽고 있는 친구들이 한 반에 5, 6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근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독서는 30분이 기준이고, 네. 30분은 하루에 읽고 글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고 거기를 통해서 한번 사고해보고 상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시간을 책으로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 1시간 이상을 하는 한두 명의 친구들은 정말 조금 뛰어난 친구들 혹은 공부로는 뛰어나진 않더라도 책에 진짜 푹 빠져 있는 친구들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웬만큼 공부에 진짜 일가견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최소한 30분 이상은 하고 있고 1시간 이상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 근데 그게 이제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안 네. 나온다는 거죠. 저희 아이는 항상 독서를 하자 그러면 항상 좋다고 해요. 네. 본인도 책을 읽는 걸 좋아한다고 어.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30분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읽으면 내가 좋아하는 책, 그리고 읽었던 책만 계속 반복해서 읽거든요. 네. 저학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읽었던 책만 읽어도 그 안에 많은 단어들도 있고 많은 생각의 거리들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습하고 연결했을 때는 배경지식적인 측면에서 사회과학들이 이제 이런 게 들어오면서 공부 자체가 많이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뭐 어떻게 맞아요. 좀 해줘야 될까요? 이런 경우는. 하루에 30분은 최소한의 독서 분량이에요. 30분. 네, 30분. 근데 그 30분이 좀 학습적인 부분의 독서와 그 다음에 이제 글밥 있는 독서,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야기 책은 재미있게 읽는데 학습적인 책은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 이 30분 중에 통제된 읽기와 좀 자유로운 읽기로 나눠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통제된 읽기가 무엇이냐면은 개입이 들어가는 독서예요. 만약에 이제 도서관에 가요? 그러면 한 명당 빌릴 수 있는 책이 10권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아이한테 5권은 너가 원하는 책을 빌려.
그리고 나머지 5권은 제가 이제 골라줘요. 근데 그 골라주는 것도 이제 비슷한 종류의 책을 한 5권을 빌리기 위해 한 20권 정도를 갖고 와서 서빙하듯이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 중에서 골라야 돼. 엄마 나 여기 싫어. 5권은 이 중에서 무조건 골라야 돼.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는 책, 개입이 들어가는 책을 제가 골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권은 뭐 이야기책도 좋고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책도 좋고 이런 책을 그냥 자유롭게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절대 스스로 읽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모두 다 읽어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책을 가지고 왔어요. 같이 이제 표지 보시고 앞부분 같이 읽어보시고 하다가 중간에 넘겨두셔도 좋고 아니면 그 책은 진짜로 부모님이 다 읽어주시는 처음부터 거예요. 끝까지. 네. 그게 항상 마음에 좀 걸렸거든요. 네. 그래도 되는군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루에 다 읽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가지고 독서 사다리를 놔줘야 되는 거거든요. 애가 나는 안 가봤던 거라서 불안한 거예요. 낯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도가 이제 높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책 못 읽을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생각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읽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도 약간 그러거든요. 그걸 계속 꼬셔가지고 읽어주죠. 처음에 이제 막 읽어주면 어때? 글자 많은 것도 재밌지? 어때? 뭐 과학도 재밌지? 사회도 재밌지? 이렇게 하면서 안 읽으려고 하는 책을 다 읽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앞에만 조금 읽어주고 나서 여기 몇 장만 네가 혼자서 읽어봐. 계속 사다리를 놔줘가지고 과외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면은 학생들 막 앉아가지고 지도를 하고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책을 읽는 거는 눈에 보이는 과정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읽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친구들도 제가 이제 옆에 놔두고 정말로 수학 과외하는 것처럼 독서 과외하듯이 같이 한 줄 한 줄 한 줄 돌아가면서 읽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만큼 읽어줄 테니까 그 다음 부분은 네가 읽어봐. 이거를 정말로 사다리 놔주듯이 그렇게 하면은 조금씩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독서에 대한 지도가 되는 거지. 네가 좋아하는 책 읽어 이렇게 놔둔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성적과 연결이 되고 독서의 수준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런 생각을 또 했냐면 성인이 돼가지고 독서 모임도 이렇게 좀 자주 나갔었어요. 근데 네. 한 군데 나갔던 독서 모임은 전투적 책 읽기가 컨셉이어가지고 매주 두꺼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야 되는 그런 데였어요. 그 독후감도 형식이 막 정해져 있고 되게 이제 A4 몇 장 이상을 막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몇 개월간 하는데 진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재미없어요, 내용이? 내용이 보통은 약간 어려운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벽돌책으로. 원래는 소설책 종류 네. 좋아하고 자기계발서 좋아하고 이렇게 좀 편중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독서 모임에 가가지고 좀 새로운 분야의 책을 처음 이제 접해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몇 개월 하고 났더니 진짜 독서 근육이 확 자라면서 도서관에 갔을 때 안 읽어본 책의 분야를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겠다. 어른인 나도 심지어 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나도 읽던 책만 읽게 되고 새로운 책은 좀 안 읽게 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겠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다른 종류의 책을 읽게 되면서 제 분야에도 계속 접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실로도 갖고 온 거예요. 얘네들도 안 읽어본 책은 자꾸 읽어봐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안 읽어본 책도 계속 읽어보고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고 있고 책을 자기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애한테도 얼마 전에 너는 진짜 왜 그렇게 책을 안 읽어? 저도 모르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 책을 가끔씩 또 이렇게 보잖아요. 네. 내가 쓴 책인데도 또 새롭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보다가 이제 막 정체성 이야기를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그러면서 넌 진짜 책을 좋아하는 아이야 이렇게 말한 거니까 얘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서 야, 너 정도면은 진짜 좋아하는 애야. 너 책 잘 읽잖아. 좋아하잖아. 이렇게 하니까는 그 책을 또 가지고 와서 갑자기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을 안 좋아한다고 뭐라고 몰아붙이면 안 돼. 계속 맞아요. 이제
그거는 잘했던 것 같아요. 네. 책 읽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뭐, 꼼꼼히 보고, 막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뭐 그냥 한 권을 보니까. 그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저는 약간 소설책 같은 거, 장편소설 이런 네. 거를 엄청 좋아했어요. 역사소설 같은 거. 네. 이제 이런 게 한번 재미가 들리니까, 막 징기스칸 읽었다가, 태백산맨 읽었다가, 막 이렇게 좀 스토리 중심의 책들을 많이 읽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뭐 글을 쓰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 텍스트를 읽어내거나 하는 부분들이 빨리 캐치가 되는데 그런 게 어렸을 때 책 읽은 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요. 근데 이제 저는 다양하게 읽은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약간 한편으로 그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창작동화 엄청 좋아하고, 저도 네. 중학교 때 태백산맥 그 토지 막 이런 거 읽었거든요. 근데 그거 읽는데도 언어 영역 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진짜 잘 익히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고 나서 배경 지식은 또 다른 걸로 채워주면 되겠다 이 생각 하긴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수능을 봤더니 네. 텍스트의 그 난이도가 정말 어려워져서 좀 깊이 있게 책을 읽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조금 저도 생각이 이제 바뀌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리 애가 막 독서광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게 생겼고 아니면은 뭐 고민인 게 생겼을 때 그냥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거 한번 꺼내서 읽어볼까? 이 정도의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은 이제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주고 막 뽑아주고, 자유로운 읽기에서는 너가 읽고 싶은 책 읽어. 그리고 나머지 통제된 읽기, 제가 읽어줄 때에는 별로 낯선 분야의 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30분보다는 사실 1시간을 하면 가장 좋긴 해요. 근데 1시간의 독서 타임을 내는 게 어렵다면 최소한 30분은 어떻게든 쪼개서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학습적인 독서,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부분, 또 자기가 읽고 싶은 이야기책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30분은 무조건 만들어 달라라는 거거든요. 이제 겨울방학 때도 사회하고 과학을 미리 예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어요. 네. 이제 5학년이라고 한다면 6학년 1학기에 사회하고 과학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미리 보고 그 내용과 관련된 교과 연계 책을 찾아봐가지고 읽는 거죠, 방학 동안에. 예전에 한번 그 초처방 채널에 그 네. 학년별로 연계책 올려주신 적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영상으로 계속 올렸는데, 이제 그걸 영상으로 스쳐 지나가니까 책으로 이제 낸 거죠, 그거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천된 책들을 무조건 읽어라라가 아니라, 요런 느낌으로 네네. 빌려야 되는구나 하면 도서관에 가서 찾을 때 훨씬 편하죠. 6학년 1학기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뭐 정치 발전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좀 근현대사에 관련된 책을 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책을 방학 동안에 이제 아이가 읽지 않으려고 하면은 초반에 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가 혼자 읽어봐. 그러니까 정말로 숙제하듯이 네. 문제집 풀듯이 책을 읽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은 책을 읽을 때 이제 할 일을 다 하고 영어 문제집 풀어, 뭐 수학 문제집 풀어 막 다 하고 나서 남은 시간에 이제 독서를 하려고 하면은 잘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워서 좀 잠자리 독서 하다가 그냥 못 읽고 자고, 이렇게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독해 문제집 하나 사가지고는 풀다가 이제 어영부영 되고 맞아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해 문제집부터 저도 이제 해봤었거든요. 근데 해보면 전체적인 글이 다 나와 있지 않고 네. 주제가 재밌다 하더라도 부분만 나와 있고 네. 아니면은 뭐 비문학 전혀 관심 없는 주제가 있으니까 더 글 읽기를 싫어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독해 문제집을 푸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초등 때는 막 정답을 찾는 것보다는 좀 최대한 확장을 시켜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정답을 찾는 수렴의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굳이 독해 문제집 풀면서 정답을 찾고 막 이런 훈련보다는 재미있는 책을 찾아서 이야기책 읽고, 그리고 재미있는 비문학 책을 찾아가지고 최대한 확장을 하고, 독해 문제집은 후순위에 두셔라. 네. 그리고 정말 점검을 해보고 싶을 때, 진짜 도저히 책을 못 읽겠을 때만 한번 활용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은 그 시간을 좀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꾸준히 하는 거. 그렇죠. 자꾸 그것보다 문제 풀고 단원평가 준비하고 네. 이런 게 우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은 이제 독서 타임을 제일 먼저 하려고 하거든요. 30분을 무조건 독서 타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30분을 책도 읽어주고 애가 제대로 읽는지 같이 봐주시고 내 것도 나도 내 책 읽고 핸드폰 안 하고 이제 옆에서 계속 앉아서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30분이 그렇게 긴 건 아닌데. 그쵸. 30분 문제집 그것도 하나 못 푸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네. 시간인 건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아이를 책을 읽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노력이 초등학교에 가면서 희미해졌다고 해야 되나? 힘이 약해졌다고 해야 되나? 정서적인 부분, 친구 관계, 사회성에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좀 자연스럽게 책 읽는 게 좀 후순위로 그렇게 좀 밀려난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저학년 때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읽었었던 걸로. 그러니까 5학년 되니까 시험을 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과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수학은 어떻게 할까, 뭐 국어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계획들을 막 세웠었어요, 처음에. 결국에는 그게 다시 책 읽기로 근본적인 게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제 5학년이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복습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5학년 수학에서 구멍이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5학년 수학에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초등생활 처방전 영상에서도 그 EBS 진단평가 링크를 올리긴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온라인 PDF가 무료로 올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냥 쉬운데 학습 구멍 정도를 체크하는 거니까 한번 2회분이니까 인쇄를 해가지고 풀어보고 혹시 우리 애가 거기 못 푸는 문제 있나? 한번 수학을? 네, 수학이랑 거기에 이제 국어랑 올라가 있어요. 국어, 수학 한번 풀어보시고 다른 거는 다 책 읽기를 통해서 이제 국어도 연습을 할 수 있고 사회랑 과학도 배경 지식을 최대한 키우고 네. 최대한 시간을 투자를 많이 해보면서 해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수학은 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5학년 거 이제 복습한 다음에 이제 6학년 거를 빨리 예습으로 네.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제 개인 상담을 하는데 아니, 수학은 5학년 2학기 때부터 네. 학원을 원래 네. 그 전에는 저랑 같이 했었다가 이제 하는데 왜 제가 지금 책 읽기로 얘기를 했냐면 이제 항상 문장제가 나오면 네. 거기에서 머리가 이렇게 복잡해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책을 읽는 거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책 읽기도 바탕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영어라고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니 왜 우리 애가 개념을 다 뭐 배우고 최대원수 최소공비에서 배웠는데 서술형으로만 나오면은 안 되냐. 근데 이거를 영어로 문제가 막 써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막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책 읽기를 통해서 물론 끊어 읽고 문장을 이해하고 하는 것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제 받쳐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수학적인 그 서술형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야 돼요. 독해하듯이 네, 그러니까- 구문 해석하듯이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저는 겨울방학 계획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좀 몰입하는 시간을 가지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 복습이랑 6학년 예습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문장제 연습하는 걸 잡았는데 그러면 잘 잡은 걸까요? 잘 잡았네요. 이것만 여기서 더 욕심내면 안 되겠죠? 이제 책 읽기를 제대로 하려면 또 애도 이제 힘들죠. 그거를 그러니까. 책 읽기를 제대로 하는 거를 사회랑 과학 그 교과 연계된 걸로 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재밌는 이야기책 읽어보고 독서 학원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쭉 빼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서 과외 약간 네. 오늘 기억에 남는 게 독서 과외 그리고 독서 사다리 네. 이게 기억에 남아요. 그거를 꼭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겨울방학 동안에 뭔가 많은 계획을 또 세우시기보다는 무조건 책 읽기를 빼두시고 공부가 되는 독서로 교과 연계되는 독서의 시간도 빼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복습과 예습.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어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 책 읽고 수학하고 영어 이제 영상 보고 이렇게 세 가지는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일단 계획은 잘 세웠다. 이제 실천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그런 정보들이 같이 담겨 있는 건가요? 이 책들이 학년별로 과목별로 다 국, 수, 사, 과
네, 추천이 되죠. 아, 이렇게 지금 딱 제가 펼쳤는데 250페이지에 4학년 2학기 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책들이 나와 있거든요. 추천 도서가 많네요. 네, 그러니까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 느낌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기후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냥 기후 그렇죠. 책을 찾아보셔도 좋고. 그러긴 그다음에- 한데 우리는 정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아, 그렇죠. 선생님이 정해준 네. 꼭 그거를 네. 하고 싶어요. 네. 네, 개정판도 아니고 선생님이 딱 해준 그 표지를 찾고 싶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그게 이제 저의 마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렇게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네. 다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저는 6학년 1학기 거를 네. 우리 이서윤 선생님의 초등 초격차 책 읽기 이 책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꼭 한번 살펴보시고 아이들이랑 알찬 겨울방학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